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접종합시다. 자,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전인권 씨 지루하지 않아요. 유튜브 게시판에도 한 청취자께서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는 유튜브 시청자가 최소한 1000명은 돼야 합니다. 최일구 앵커 체면 좀 세워줍시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현재 551분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근데 우리 허리케인의 경우에는 소리로 듣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워낙 그 최일구 앵커의 목소리가 또 감미롭기 때문에. 네. 지금 유튜브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YTN 아침에 배 소장님하고 양지열 변호사 나왔는데 여기서 양 변께서 다음날 금요일에 공장장 김어준 뉴스공장 대타로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배 소장께서 YTN 방송 들어야지 TBS를 왜 듣느냐. 시사는 YTN 방송이다. 최고다.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오케이 하죠? 여보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뭐예요? 민주당 경선 연기 하나. 자, 이거 민주당이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이 누가 경선 연기를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후발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앞서가고 있는 후보가 뭐 경선 연기를 주장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대표적인 후발주자 지금 이낙연계 또 정세균계의 의원 66명이 이제 의총 소집을 요구한 그런 상태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경선 일정 그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외에 다른 후발주자 후보들은 연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네네.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 명분은 뭐 몇 가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아니 이게 흥행을 위해서도 국민의힘보다 더 늦게 후보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됐을 때 해야지 좀 더 적극적인 이 선거 캠페인이 가능하다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9월 10일까지 후보를 뽑게 되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컨벤션 효과가 없다. 그런 거죠. 지난번 4.7 재보궐선거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크게 어필이 됐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교훈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총을 내일 연다는 거죠.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는. 그렇죠. 내일 이제 의총을 여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만히 보면은 대체로 이게 어떤 흐름인지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요. 가장 난감한 사람은 지금 송영길 대표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후보라도 이걸 반대하면 경선 연기를 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의총은 왜 받아들였는지 의총은 일종의 의견 수렴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총이 의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총까지 안 하게 되면 아니 당대표가 어떻게 후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열 수밖에 없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송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근데 이 정해진 일정이 당원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왜 연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이 국민의힘이 11월 중에 선출을 할 예정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선거 전 120일 전까지고 네네. 민주당은 18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9월 중에 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지나치게 민주당이 빨리 후보를 확정하면 이 컨벤션 효과를 국민의힘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코로나19인데
이 코로나19가 이 9월에 선출하게 되면은 경선이 이제 6월부터 이제 8월까지 쭉 이어질 텐데 그동안은 이 백신 접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때 좀 현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해야 좀 이 선거에 바람이 불 텐데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백신을 뭐 어느 정도 좀 맞은 다음에 진행을 하자라는 게 이 경선 연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측이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인데, 네네. 박용진 뭐 의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지사 쪽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일단 원칙대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당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논의를 거쳐서 이때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바꾼다고 해서 뭐 그 오히려 그게 원칙을 좀 원칙이 좀 없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정해진 일정 자체를 재논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갈등의 씨앗을 또 키우는 것이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흥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좀 상당히 흥행하지 않았냐 좀 예.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교통 제보를 하나 좀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 2482님께서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 200m 전에 화물차와 승용차 사고로 가양대교부터 정체합니다. 네. 구리방향입니다. 강변북로. 네. 자, 0078님께서 배소장 진심으로 배신감이 드네요. 예. YTN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네. 양지열 변호사가 이제 대타 뉴스공장을 진행을 한다니까 괜히 샘 나서 그랬고요. 농담이죠, 농담. 샘이 나서 그랬구나. 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리스크 현실화 되나? 네. 윤 전 청장 대변인이 일요일 날 임명 열흘 만에 사퇴를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맡아왔던 인물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언론을 상대로 또 한 사람은 이제 주로 SNS를 담당해 왔는데 그중에 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을 이야기해 왔던 인물이 바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이고 한국일보를 거쳐서 이제 조선일보를 거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관련한 접촉을 이상록 전 기자와 또 연락을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말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주목을 받아왔는데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는 윤 전 총장과 잘 안 맞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잘 일치하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하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이른바 이 책사는 또 이른바 이 모시는 사람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씨가 지난주에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27일쯤에 윤석열 전 총장이 네네. 정치 선언을 할 것이며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1시간 반 뒤에 아니다 국민의힘 입당하는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혼선이 좀 빚어지게 된 게 발단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정상이죠. 네네. 근데 또 이른바 요즘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엑스파일 이것이 또 어떤 대변인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의도에 이런 게 있다더라 뭐 그런 소문 정도였는데 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 시사평론가 장성철 씨가 본인이 이 파일을 입수했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파일은 윤석열 전 총장과 처 그리고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 문서화된 파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도 있고 풍문으로 들었던 소문도 있는데 정밀하게 조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밝히진 않았고요. 더 자세한 엑스파일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이 평론가도 입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엑스파일을 네, 갖고 본인이 있다고? 입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게 본인의 결론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이 대변인도 이제 일신상의 이유라는 명분으로 그만두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나 또 김재현 최고위원 이 주요 인사들이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칭 자체가 윤석열 엑스파일인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던 의혹들일 거예요. 조금 전에 정상 기자가 네. 얘기했던 뭐 그런 부분들이겠죠. 있다면 세 가지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또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배우자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장모의 의혹과 수사와 관련된 부분. 장모가 7월 2일 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3년 이제 구형을 받았던 네. 바로 그 부분. 세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또 검사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혹들. 바로 이 세 가지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라. 자꾸 의혹만 키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방송 출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력 대권 후보 공격을 위한 엉터리 정보의 유통 또는 확대 재생산은 민주당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유발한 의혹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후보로 부각되어 있는 만큼 이 후보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이전에 이런 게 있으면 규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걸 소명하지 못한 것도 엑스파일이 불거진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정상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평론가 장성철 평론가 네네. 이 사람이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보좌관 네, 출신이에요. 보좌관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에 그 배우로 지목받고 있다 보니까 김무성 전 의원이 뭐 펄쩍 뛰었다면서요? 네, 뭐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김무성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장성철 소장은 2018년 3월 의원실을 떠나서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서로 왕래 없이 TV로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 오해와 억측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장성철 소장도 이 김무성 전 대표와는 이 보좌관을 그만두는 교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관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TV로 소식을 전한다는 건 TV 나올 때만 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게 없다. 카톡을 하거나 전화한 거나 그런 건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고.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뭐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근거도 없는 이야기냐라는 일축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 정 궁금하면 직접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 전 총장이 관련해서 자기의 입장을 개진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엑스파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규명되지도 않은 엑스파일 이야기를 거론해요. 근데 워낙 대선 후보이고 또 더군다나 정확하게 출마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런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유발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 만큼 윤 전 총장이 나서서 뭐 한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반응이 필요한 거죠. 대응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뭐 YTN에서도 이 뉴스를 하고 있네요. 네. 윤 전 총장이 대변인 문제하고 엑스파일 문제로 악재가 겹쳤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미국 안보보좌관 김정은 언급.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제8기 3차 전원회의 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김정은 위원장 또 노동당 총비서가 아닌데 일단 민생 관련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북한의 민생이 많이 어렵다. 그런 만큼 식량 난도 있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길을 쫑고 세우는 것은 뭔가 대북 또 대남 관련된 발언이 있는지인데 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여기 중요합니다. 네. 대화에도 준비가 돼 있고 대결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월 당대회 때는 미국을 향해서 최대 주적이라고 나를 세웠는데 이번 대화에서는 이번 이 8차
이 3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대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네. 자, 배종찬 수장도 성대모사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침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이 북한 정세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위원장 수준의 메시지를 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순서도 중요합니까? 그럼 아 그래요? 꼭 위원장의 말이 아니라 북한 메시지는 북한의 화법에서는 순서도 중요하죠. 단의 순서. 남북 대화하고 합의문 만들 때 예. 그 같은 뜻인 것 같지만은 저 비슷한 뜻이 말이지만은 순서를 어느 단어를 앞으로 놓느냐는 거 가지고도 밤새 씨름하는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좀 감각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화를 먼저 얘기했다는 건 대화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 전후에 남북 간의 물밑 대화를 했다고 국정원장이 사실 국회에서 보고하지 않았어요.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특히 이제 정상회담 후에 국정원장이 미국을 다녀왔죠. 예. 그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상당히 설득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이제 해석은 그런 거예요. 대화와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순서를 이게 순서도 중요한 거냐 그랬더니 중요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순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대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화 그러니까 대결을 먼저 안 넣고 대화를 먼저 넣었다는 네네. 거. 예. 그 두 가지를 모두 언급했지만 여기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는 대화다라는 게 이 정세현 의장을 비롯해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결보다 먼저 썼다 이거예요. 대화라는 네, 이 단어를. 순서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정세현 그 부의장의 입장입니다. 예. 자,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북한의 네. 그 얘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총비서의 이제 발언을 듣고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흥미로운 신호다. 그러니까 대화와 대결의 준비가 돼 있는데 대화를 먼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대화 우리도 준비할 수가 있다. 연락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성킴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격적인 발언이 나온 배경이 이 썬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 요번에 온 김에. 그렇죠.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상당히 고급 정보 아닙니까? 아니, 취재를 했죠. 누구한테 취재를 했어요? 아니, TBS 허리케인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취재원을 못 밝힙니까? 뭐 밝힐 수는 없죠. 혹시 뭐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신문에. 네. 예. 자, 오늘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다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네. 이 성킴 미국 대북 특별대표 성김이 중요합니까? 네, 성김 중요합니다. 성김. 네. 예. 밑줄 몇 개 쳐요, 그러면? 밑줄 22개. 왜요? 22대 주한 미국 대사를 여기 니다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야. 감사합니다. 네. 이 깨알 정보. 예, 이따 네. 가져가세요. 예, 성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한다라면서 이 평양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 수장 얘기는 그러니까 성김이 지금 서울을 체류 기간 중에 혹시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거야 뭐 저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 또 하나 관심 가는 부분이 이제 식량난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지난해 또 코로나도 있었고 또 북한도 지난해에 수재가 많았거든요. 네.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식량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식량 지원 이야기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래요. 식량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참 북한 인민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노출되는 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이번에 G7 방문하면서 갔을 때 백신 공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백신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 미국만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함께 밝혀준다면 백신이 오히려 더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좀 북한이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게 아까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진단이었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쇼미더뉴스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본부장이고 미국 쪽에서는 이 사람이 나와서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자, 뚱커벨 힌트 주시는데 요즘 뭐 간 보는 사람 많잖아요. 네. 간 보지 말고 아주 결기 있게 힌트를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품격 있는 간보지 않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정상훈 기자. 네. 성김이죠. 예? 성이 김이잖아요. 아, 성이 네, 김씨입니다. 사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노력상. 네. 자,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들이래 사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산부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